이번 한 주 가장 뜨겁게 지금 국제 뉴스면을 달구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외교 정상화 관련해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송 작가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잠깐 기본 설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작가님 잠깐 쉬시면 되고요. 이스라엘은 1948년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핍박받는 팔레스타인 땅의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유엔을 비롯해서 서방 강대국들이 강제로 나라를 만들어 준 거죠. 자, 4번에 걸친 중동과의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아랍 국가들하고는 표면적으로 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팔레스타인 편에 서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형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상적인 국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 두 나라를 빼고요. 1979년에 이집트, 1994년 요르단과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물밑으로는 사실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다들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손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아랍에미리트와 국교 정상화에 합의를 한 겁니다. 언제? 지난 13일에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2017년 1월 20일에 본인이 취임하던 당시에 취임 일성을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를 하신 분입니다. 왜? 주류 언론은 다 가짜뉴스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본인이 중요한 국가 정책을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 계정으로 발표를 하는 분이죠. 그러면 그때 실무진들은 부랴부랴 그 다음 수습을 하기 바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외교 정상화 관련해서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 3국간 합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번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일명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런이라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독교라든지 이 유대교에서 이슬람교에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투자, 관광, 직항 노선, 보안, 통신, 기존의 어떤 국가 대 국가가 외교 관계를 맺을 때 하는 정상적인 어떤 루트들 있잖아요. 그 과정을 다 밟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기 입이 근질근질하죠. 조금만 더 참아요. 요르단 서한 지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이 요르단 서한 지구는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뺏은 땅입니다. 요르단으로부터. 그 무력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속해서 원래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내쫓고 정착촌을 건설을 하고 있어요. 정착촌을 건설을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0만 명 정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명백히 정착촌 건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무단 점령 자체,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땅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땅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무단 점령입니다. 그래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강짜를 부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엔에서 결의안이 많이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서한 지구에 대한 주권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할 거 아닙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데 또 그 서한지구 주권 행사 그만두기로 했다며 그랬더니 서한지구 합병과 관련해서 계획에 변화는 없다라고 지금 말이 약간 달라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지금 팔레스타인 눈치도 보이고 다른 아랍 국가들 눈치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명분이었거든요. 내가 외교 정상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얻어냈어 라고 겉으로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명분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네타냐후 총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잡음이 일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외교 정상화 수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요, 이미 지금 직항편을 개통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이 항공편이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직항기가, 항공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지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부분을 묵인해주는 방식으로 아마도 이제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유무선 전화 통화 처음 연결했고요. 16일에. 그리고 차단했던 인터넷 홈페이지도 접속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발표만 13일에 됐을 뿐이지 이미 물밑 작업으로 어느 정도는 다 얘기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 나온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트럼프의 그 장기적인 중동 전략이 어느 정도 맥혀 들어가고 있는 사안인 거고, 네.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중동에는 이스라엘하고는 화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알박기를 하고 들어와서 이제 유대인 땅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자체를 몰아내야 된다는 게 아랍의 공통적인 정서입니다. 근데 이런 공통적인 정서에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이 그 배후를 밀고 있고, 아랍의 대표 주자는 사우디예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도 사실은 미국이 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말로는 이게 이제 일종의 서로 경쟁하라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양쪽 국가를 후원하는 정치 세력이 같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친하게 지내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른바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나머지 세력들을 조용하게 정리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문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하고 기존의 그 사우디는 합칠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날라고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붙어야 이게 메인 이벤트거든. 근데 둘이는 한 번도 붙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와글와글 거리기만 했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유탄을 이란이나 이라크가 주워 맞아가지고 맨날 동네 북처럼 교대로 얻어 터진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란을 미국이 밀다가 나중에는 이라크를 미국이 밀어서 이란을 밀었다가 또 다시 이란을 밀어서 이라크를 비벼놓고 또 지금은 이란과 이라크를 다 조져놓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를 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오래 전부터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외교적으로 합쳐주는 게 미국에 있는 정치 세력들의 목표였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지금까지.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먼저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국교를 맺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오만이나 바레인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주변 국가들이 또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쿠션으로 이어져 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힘을 합쳐서 중동 안에서 이라크나 이란의 패권을 누르고 미국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갖고 중동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트럼프에 의해서 지금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이 모든 중재역을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트럼프 대선 가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지. 트럼프 조금 선거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재선에 모든 관심이 다 꽂혀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외교 정상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슈몰이에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취임하면서부터 이 중동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아니, 대표적으로 제러드 쿠슈너라는 본인의 맞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핵심에 서가지고 물밑에서 모든 중동 정책을 다 관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우디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느냐? 아니거든요. 물밑에서 교류는 다 하고 있었지만 이걸 드러내놓기가 사우디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사우디라는 큰 형님 옆에 붙어 다니는 약간 똘마니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우디, 그러니까 스스로 이슬람 국가들의 최고 큰 형님이라고 군림을 하고 있는 이 사우디가 드러내놓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의 어떤 전통이나 종교적인 이제 동지의식이죠.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지의식. 이걸 버리게 되는 순간, 사우디 왕정의, 그동안 그 재정일치로 이루어져 왔던, 그러니까 왕이 이 종교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같이 관리하고 있었던 이 전통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있는 게 가장 큰 위협인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사상 최악이에요. 일단 사우디에서 나던 석유를 미국이 안 사줘. 진해 세일가스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기름을 안 사주고, 심지어는 진해 세일가스를 팔기 위해서 사우디가 기존에 팔고 있던 거래선들을 들쑤시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기름을 어디다 내다 팔 때가 점점 더 미국 때문에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사우디에 있는 기름을 팔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를, 페트로달러라고 그러죠. 달러로만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 협약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모든 달러들이 이 미국 밖에서 유통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석유를 사기 달러가 위해서. 기축 통화가 되는데 가장 크게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사우디가 그렇죠. 석유 거래를 달러로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렇게 모아진 외국 돈을 가지고 사우디가 어디다 투자하겠어? 미국에다 계속 돈을 예금을 해서 집어 넣어놨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던 사우디를 미국이 냉정하게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왕세자로서 실질적인 집권을 하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그냥 MBS에 대해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적대적인 모양을 취하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군사적으로도 힘든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우디 안에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중동 최대의 전력들이 가 있어요. 최신형 전투기들도 몇백 대씩 있고, 군사적으로 사우디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 근데 이게 다 용병이에요. 사우디 자체 안에는 실제적으로 있는 군사들이 자국 병사들을 징집해서 모은 게 아니라 외국의 용병들을 사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술 능력이 빵점이야. 오직 하면 옆에 있는 예멘이라는 전장에서 쪽쪽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기질 못하고 있어. 그럼 이만한 군비를 갖고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자체적인 군대를 안 키운단 말이야. 왜? 구태타 날까봐. 그리고 국민들이 힘든 거 싫어해요. 왜 내가 그렇지. 군대 안 가지. 군대 안 가죠. 네. 심지어 대학도 공짜인데 안 가요. 힘들게 뭐하러. 네. 그건 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종교밖에 없잖아. 종교밖에 없죠. 배울 게 없지.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군대를 자체적으로 육성을 해서 사우디가 키우면 이 사우디 군대를 들쑤시는 애들이 미국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군산 세력들이 미국이랑 손을 잡고 언제 왕정을 뒤엎어가지고 공화정 내지는 군사 독재를 통해서 기득권을 갖고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우디 왕가한테는 전통적으로 있었어. 늘 있죠. 왜냐하면은 미국은 거기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상관없어요. 친미 정권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친미 정권을 믿고 따라오던 사우디한테 트럼프가 먼저 경제적인 문제라고 뒤통수를 후렸단 말이야. 자, 이래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랑 힘을 합쳐갖고 니들이 중동에서 지금 싸움 제일 잘하는 이란을 견제해. 우리는 더 이상 미군을 파견해갖고 니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랑 손잡고 니들끼리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라고 이란이라는 골칫덩이를 놔둔 상태에서 빠져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세요. 피부를 채우고 화려한 꽃을 피우다. 화려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란을 계속 자극하는 건 미국이란 말이죠. 경제 제재 해가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지도 않고 그냥 이란이 알아서 잘 굴러가도록 내버려 뒀으면 위기가 덜 고조될 텐데 미국이 증거도 없이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이란이 핵 개발을 한다라는 이유로 2018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제재를 복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을 들쑤셔놓고 한껏 긴장감을 고조시켜놓고는 지금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수 조치를 이란에 대한 그 수출 금지 조치를 무기 연장하려고 네, 했는데 그렇죠. 예, 거부당했어요. 네, 다른 그러니까 국가들한테서. 이란 핵합의 조항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전부터 이란이 무기를 수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들이 쫙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란 핵합의를 체결하면서 그 내용 안에 5년 후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해제, 무기 수출입 금지한 걸 해제시켜주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5년 후가 언제냐면은 지금 10월 18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미국이 지난 6월 22일에 유엔에 이란한테 무기 금수 조치 풀어주면 안 돼요 하면서 영원히 막는 그 결의안을 제출을 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14일에 유엔에서 투표가 있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왜? 반대를. 이란이 앞으로 자국, 중국제, 러시아제 무기를 겁나 팔아야 계속 되니까. 팔아먹었거든. 네.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워낙 원유 수입도 많이 하고 러시아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블루오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거든. 그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미국이 이제 다시 금지시키자고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반대했죠? 그럼 오로지 찬성한 거는 미국하고 도미니카 공화국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15개 그 상임이사국 가운데 3분의 2인 9개국이 찬성을 해야지 결의안이 가결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11개 국가가 다 기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동 부결이 돼요. 그래서 이란이 심지어 야 니들 왕따 당했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이번에 완전 개망신이야라고 대놓고 조롱했죠. 도미니카 하나만 겨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빡 돌아가지고 15일날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스냅책 조항 부활시킬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란이 그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전의 제재를 다 복원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연합이랑 이란 측에서 한 얘기가 야 니들은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잖아. 일방적으로 탈퇴한 니들한테 무슨 그 이란 핵합의 안에 있는 규정을 들먹일 자격이 되냐는 거죠. 자기 요건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는 무기대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에다 계속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란을 계속 들쑤셔가지고 이란이 이 주변국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에 있는 엄청난 천연가스와 원유들, 사실 그 개발을 사우디가 많이 해서 그렇지. 사우디 기름은 굉장히 좀 저질이죠. 네.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죠. 질적인 면에서 이란이나 카타르 기름들이 좋기 훨씬 때문에 보컬이죠. 네. 그 이란 기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쪽 파이프라인을 타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중동 자체에 어떤 경제력의 변화가 생겨버려요. 사우디 거는 이제 아무도 안 사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란 거 위주로 이제 중동세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매출들을 자체적으로 무기 팔아먹고 국가 개발하는 SOC 사업에다가 이걸 다 처발리는 거예요. 왜? 이란은 팔 게 기름밖에 없거든.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4조 원인가? 기름 와 있죠? 네. 못 찾아가고 있는 거? 아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은행 계좌가 있죠. 이란한테 우리가 지불해야 근데 되는. 지불을 이제 미국이 막아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건데 인도적으로 의료품이나 이런 거라도 보내게끔 해줘라 그러는데 미국이 절대 안 돼.
라고 그러면서 그걸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많이 원망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물건은 받아다가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우리는 통장에는 넣었어. 지들이 인출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진짜 참 되게 속상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은 우리를 쪼고 있거든. 예. 그래서 이란이 우리나라를 직접 치기도 했어요. 니들 왜 돈 안 줘?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미안하지. 예, 참 속상하죠. 우리도 자신 있게 탁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제 관계상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미국을 적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타격이 또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한테는 한반도 평화라는 통일이라는 또 제일 큰 숙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한테 쩔쩔매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그 민족 최대 과업. 우리가 통일만 돼봐 확 우리가 그 경제력만 가져봐 확 그 경제 규모만 되면은 미국쯤이야 다이다이 붙을 수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눈치를 보는 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특히나 계속해서 석유를 왜 굳이 달러로 결제를 하냐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자고 이렇게 스스스 꼬시고 있거든요. 그럼 이란은 뭐 실제로 위안화 결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란도 달러가 없으니까 위안화를 가지고 외국이랑 교역하는데 사실상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우디한테까지 니네도 위안화 받아보지. 그럼 내가 니들 것도 사줄 건데 요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란산 그 천연가스가 질도 좋고 그렇죠. 매장량이나 생산량이 세계 2위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들어오던 게 다 거기서 온 거죠. 콘덴세이트. 이게 이제 제재 때문에 이란에서 못 받아오게 될 공산이 커지니까 지금은 카타르에서 그걸 받아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카타르하고 이란하고 그 사이에 있는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 천연가스 내가 보기엔 한우물이야 그거. 한우물이에요. 그래서 카타르하고 이란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타르가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사우디가 왜 카타르한테 단교를 선언했는데 너 이란하고 손 끊어. 근데 카타르 입장에서는 미쳤어? 거기가 기름밭인데 어떻게 손을 왜 끊어? 그렇게 돼서 카타르가 이란 대신에 같은 우물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캐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출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100대를 유조선 천연가스 옮길 수 있는 유조선을 발주를 한 겁니다. 이만큼 사줬으니까 우리한테 쭉 받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만일 카타르가 우리한테 그렇게 계속 이란에서 오던 물량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이 돈을 카타르가 받아서 이란한테 입을 씻을까?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거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타르를 통한 우회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은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예요. 제일 돈이 많은 나라예요. 제일 작은 나라긴 하지만 제일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일단 그 많은 돈으로 미국도 다 구워 삼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미국 비행기 100대 사줬잖아. 그리고 100대씩 왜 필요해 카타르? 카타르는 사우디랑 유일하게 연결돼 있는데 육로로 사우디가 그 육로 막아버리니까 화물기를 수백 대를 구입해가지고 그냥 유럽에서 실어와요. 터키에서 실어오고 뭐 그래? 육로 막았어? 알았어. 화물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빵값이 100원인데 운송비가 250원 드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우린 돈 많아.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돈 많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튼 또 하나의 문제가 카타르하고 이란만 종교 지도자가 또는 왕이 지배를 안 하고 그렇죠. 공화국 형태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공화정 형태를 취해가면서 정치체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랍 왕실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하죠. 민주화는 위험한 거야. 맞아요. 그 안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들을 분리하고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하면 사실 이란군을 작사를 내버렸어야 돼요. 근데 이란군을 공격하는데 계속 오바마 때부터 주저한 겁니다. 왜냐면 이라크 때 한번 당해봤잖아. 육군 파병했다가 수령에 빠지는 걸 봤거든. 지금 이란은 이 90만 명 이상의 민병대를 통해 가지고 중동에서 가장 막강한 육상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뭐 폭격에서 날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전차 몰고 가갖고 옛날 이라크 전처럼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그것들을 그렇죠. 격려를 하려고 치면. 근데 이게 도저히 이제 무서워서 못 가게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상 병력들이 만일 이스라엘을 향하게 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사실은 핵 말고는 막아낼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골란 공원이라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골란 고원이라고 고산지대가 있는데 여기를 군사적으로 누가 차지하냐를 놓고 계속 갈등을 빚는 거야. 이스라엘이 차지하면 이란이 가서 땡판을 놓고 그렇죠. 이란이 오면 이스라엘이 거기다 막 포 쏘고 뭐 하면서 오지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100km를 양쪽에서 50km씩에서 비워가지고 비분쟁 지역을 우리로 말하면 DMZ 형태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관리를 러시아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권한을 누가 줬냐?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초승달 벨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바레인, 그 다음에 사우디, 그리고 오만까지 이걸 연결하는 초승달 벨트를 유지해갖고 중동을 반으로 쪼개고 이란, 이라크, 카타르 남아있는 국가들끼리 또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거를 미국이 절반,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으로 분할 통치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의 큰 그림이라는 거지. 결국 그 모양으로 갈 거예요. 유럽연합은 그래서 사실 유럽연합이 지금 계속해서 이란 문제라든지 중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면은 중동은 유럽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가장 가까워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어차피 뚝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야. 근데 중동이 불안해지면 제일 첫 번째로 타격받는 쪽이 유럽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결국 갈 거다. 그러면 유럽연합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중동산 석유가 아니면 사실상 에너지 공급원이 다 끊겨요. 근데 미국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조 라인,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한번 끊었지만 유럽으로 공급될 수 있는 중동의 석유 시장을 자르고 그거를 자기네 세일가스로 팔아먹고 싶은 거야. 그렇죠. 양아치지, 양아치. 그렇지. 그래서 계속 유럽 연합 쪽에 이란을 제재하면서 이란이 주로 거기다 팔았으니까 이란 석유를 못 사게 하는 됐으니 우리 세일가스를 받았어라고 강요하지만 지금 유럽 연합에서 미국산 세일가스를 받아 쓰는 사람은 없어요. 나라는 폴란드. 그렇죠. 폴란드 조금 받아 쓰는 거 말고는 지금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미국 걸 갖다 쓰는 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비싸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틈을 타고 러시아가 파이프를 독일하고 연결을 해갖고 지금 대량으로 가스를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받아준 이 메르켈을 비롯한 그 독일하고 그 러시아의 일종의 지금 이제 파이프라인이 통과된 데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만 아니면 유럽의 석유 시장은 다 우리 건데 그럼 미국 경제 한 번에 확 살아나는데 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놓고 독일을 향해서는 그 러시아 가스가 니들 러시아의 노예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게 진짜 있는 그대로 제일 그게 불만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런 추세는 양쪽 국가가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트럼프와 군산 세력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일종의 이제 그 사우디의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한 걸림돌이 누구냐? MBS란 말이에요. 무함마드 빈 살만. 네. 그래서 MBS에 대한 미국식의 축출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가 쪼는 거야. 왜? 지금 오만 바레인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 해갖고 지금 이스라엘이랑 맺었어. 그러니까 충분히 종교가 맞지 않아도 지금에는 갈등 상황이 생겨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정착촌 나눠갖고 해주기로 했고, 팔레스타인 싫다고 하지만, 이거 이 땅 줄 테니까 여기가 살아. 좀 척박해도 살만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땅은 지들이 먹고 나쁜 땅에다 팔레스타인 몰아서 형식상으로나마 국가를 만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명분은 끝났고, 종교적인 명분 안에서 이제는 합쳐라라고 1차적인 게 끝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종 단계는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개긴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사우디를 실제적으로 미국의 군산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전부 다 쥐고 있으니 이 세력들을 준동해갖고 지금에 있는 왕세자를 축출하거나 사우디 왕정을 엎어버릴 수 있는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협박인 거야. 너 수교할래?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물러날래? 라고 하는 갈등을 사우디는 위협으로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여기까지가 중동 정세에 대한 대략적인 일종의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자동차 엔진의 활력을 퓨어 부스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의 그 영향력을 어떻게든 탈피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 오일머니를 들고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정말 동남아 돌아다니면서 외교 관계를 독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맺어보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나라들하고 아무리 독자적으로 관계를 맺어도 사실은 미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우디 엎어버리는 거 쉬워요. 네. 미국이 이 자국 내에 있는 사우디 왕가의 자산을 그 뭐라 그러지 압류 내지는 계좌 동결만 딱 시키면요 사우디는 그냥 망해요. 왜냐면 돈이 워낙 미국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 미국에 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뭔가 이제 예를 들어 테러 혐의를 씌우거나 또는 미국이 이유되면 뭘로든 못하나 그걸 딱 목을 쥐는 순간 자동으로 바로 사우디 내란이야. 이 책임 누가 질 거냐. MBS 네가 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이 카드를 건드리기 전에 어떻게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합의를 볼 거냐. 저는 아마 거기에 더 몰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침묵 모드인데 일단 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약간 위기에 몰렸다는 게 어디서 또 드러나냐면은 야심차게 이제 탈석유를 좀 해보겠다고 비전 2030 프로젝트를 본인이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네옴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뭐 이런 온갖 정말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국영 기업이죠 아람코의 주식 1%를 이제 기업 공개 해가지고 1% 파는데 100조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좀 끌어모으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사우디에 들어올 큰 손들이 결국은 미국 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돈이 안 모였어요. 생각보다. 네. 이게 이제 얘네들이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그런 걸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또 삼성이 껴있더라고. 삼성이 뭐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갖고 뭐 60조를 하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냥 꾸민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우디 애들도 돈이요 자기 주머니 없잖아. 그러니까 부자인데 자국의 은행이 없고 자국에서 자산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다 미국에 갖다 맡겨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마음대로 빼올 수도 없어. 한꺼번에 돈 인출하게 되면 바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내 돈이 미국에 가 있는데 이게 내 인질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뭐 2주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우디가 재정난이고 중동이 재정난이 나는 이유는 부자들이 돈을 다 긁어 모아갖고 안 풀어서 그런 거거든. 그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돈이 해외에 가 있으니까 이 MBS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자국에 있는 거는 있는 현찰 뺐고 부동산도 다 뺏었는데 그래 봐야 깃털인 거고 몸통이 다 미국 은행에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끌어올 방법이 없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사우디는 늘 그래왔듯이 미국에 봉이 돼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조만간 어쩌면 트럼프의 대선 직전에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또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사우디가 등극을 하겠군요. 그렇죠. 예. 내가 중동의 평화를 이끌어내고
종교 간의 갈등까지 완화시키면서 중동 평화를 정착시켰다. 이건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보다도 훨씬 큰 건 하나를 11월 전에 완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온통 관심은 지금 중동에 가 있다는 그렇죠. 거.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 안 북한 맞는 데잖아. 그러니까요. 임기 아, 끝나고 북한하고 중국은 임기 연장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여유롭게 할 수 있어라는 거죠. 야, 지금도 뭐 트럼프 열세라는데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TV 토론 딱 열리게 되면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트럼프 측의 광고 공세가. 지금 방송사들 다 구워 삶아놨고 바이든 지금 치매라고 벌써 소문 쫙 퍼졌고 딱 TV 토론에서 단둘이 얘기하는데 바이든 조금만 어버버하면 바로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또 이거는. 네. 참 정치라고 하는 게 선거라고 하는 게 묘하죠. 네. 제가 굉장히 좀 준비한 내용은 겁나 많았지만 요거는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중동 하도록 얘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게 계속 할 많을 수밖에 거예요. 없어요. 예, 할 얘기가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